소록도 가는 길 85회. 이젠 완연한 봄이다. 순영은 오후가 되어 꽃다발을 들고 남편의 산소를 찾는다. 종현이하고도 종종 오는 곳이지만 이렇게 혼자서 남편의 산소를 종종 찾아오는 순영이다. 종현 아버지, 그동안 뇌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순영은 산소에 꽃다발을 놓으면서 말을 한다. 우리 종현이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것을 알지에. 힘들다고 오지 말락해도 주말이면 꼭 내려오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당신도 알지에. 그런 종현이 효도를 받지 못하고 일이 혼자 있으니 좋은 기라에. 순영은 남편의 산소를 손으로 쓰다듬는다. 마치 남편의 몸을 어루만지듯 순영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산소를 쓰다듬으며 남편의 모습을 그린다. 순영은 그렇게 한참을 산소에 머문다. 남편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을 떠날 줄을 모른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 혼자 연도를 하고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면서 마치 곁에 남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상히 말을 한다.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종현 아버지, 그만 갈랍니다. 내 보고 싶어도 참고 기둘리소. 순영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산에서 내려온다. 공동묘지라 산소는 잘 손질이 되어 있다. 해마다 얼마간의 돈을 주면 관리를 해주는 곳이다. 차로 집에서 20여 분의 거리였다. 순영이 집에 도착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린다. 여보세요. 순영은 급하게 신발을 벗고 전화를 받는다. 그곳이 권순영 씨 집입니까? 남자의 굵직한 음성이다. 야, 지가 권순영입니다. 여기는 경주 경찰서입니다. 혹시 박효숙 노인을 아시고 계십니까? 야, 박효숙 노인? 네. 권순영이라는 분이 며느리라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와 그러시는 것입니까? 와 경찰서에 기시는 겁니까? 네. 며칠째 거리를 떠돌면서 노숙을 하고 계십니다. 연로하신 노인께서 노숙을 하시고 계시기에 아무런 연고자가 없으면 시설이라도 보내드려야 하겠기에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 지가 며느리 맞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순영은 전화에 수화기를 놓고 몸을 일으킨다. 어떻게 하다 노숙자로 돌아다니시는 것인지 가슴이 안쓰럽다. 사장님,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유민이 묻는다. 이제 그들은 순영에게 사장님이라는 존칭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 종현 할머니가 노숙을 하시다 지금 경찰서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카네. 연락을 받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러 가시는 것입니까? 그럼 우야겠노. 이대로 모른 척 하는 사람으로 도리가 아니지 싶은데 우야노.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마침 쉬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쉬소.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쉴 시간이면 쉬어야 하는 거이요.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또 무슨 봉변을 당하실 것인지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유미는 앞장 서승용 차가 있는 곳으로 간다. 순영은 말없이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준다. 그들이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거의 저녁때가 되어서였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 박효숙의 이름을 말을 하자 경찰이 안내를 해주면서 박효숙을 손가락으로 알려준다. 박효숙의 모습을 본 순영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머님, 어찌 일이 되셨는겨? 애미야, 미안하구나. 너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은빈애는 뭐하고 이리 노숙을 하시는겨? 그 애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해버렸다. 일납시더. 이 꼴이 뭔겨? 집을 아시면서도 집으로 오지 않으시고 노숙을 하신다는 거의 뭔겨? 댁으로 모시고 가시는 것입니까? 야, 참말로 죄송스럽습니다. 일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시설에 가신다고 하면 그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영은 박효숙을 모시고 경찰서에서 나온다. 박효숙의 몸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어머님 옷은 다 우했는겨? 몰라. 나더러 관광을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더니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모두 사라지고 없어.
언제야? 일주일 전에. 그러면 바로 집으로 오시지 와 안 왔는겨.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찾아갈 수가 있겠니? 우리 미주가 날 이렇게 버릴 줄을 생각이나 했겠어? 유미는 박효숙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멀거니 바라본다. 타소. 순영은 박효숙을 차에 태운다. 유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은 목욕물을 받아놓고 욕실로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 언제 무엇을 드셨는지 올꼴이 말이 아니다. 갈아입어야 할 옷이 없다. 급한 대로 우선은 종현이의 운동복을 준비한다. 자신의 옷은 맞는 것이 없다. 체구가 자신의 2배 정도는 더 크신 양반이다. 어머님, 오늘은 우선 이것을 입으시소. 내일 장에 가서 급한 대로 몇 벌이라도 사올랍니다. 고맙다. 우선 죽을 드시이소. 빈속에 밥을 드시면 소화가 되지 않을까 겁납니다. 박효숙은 순영이 준비한 죽을 두어 사발을 먹는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말도 필요 없고 정신없이 죽사발에 빠져들 듯 먹는다. 그렇게 2사발의 죽을 먹고 나서야 제 정신이 돌아온 듯 순영을 본다. 애미야, 그래도 나를 사람이라고 받아주니 정말 고맙다. 내 그동안 너에게도 우리 지우기에게도 참으로 못된 어미였다. 내가 아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이 죄를 받느라 딸년에게도 버림을 받았구나. 어머님, 이제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인가에. 이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시면 됩니다. 뭐냐? 종현이에게도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해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지. 종현이는 어머님 손자입니다. 아무리 할무이가 야단을 치셨다 해도 할무이를 미워하지 않지에. 우리 종현이는 참말로 착하고 순한 아들입니다. 다음날 순영은 시장에 나가 박효숙의 옷들을 구입해온다. 속옷과 양말 갈아입을 옷들과 신발을 사온다. 박효숙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 좋던 몸이 바짝 말라 체구가 줄어든 느낌이 든다. 박효숙은 밤에 잠을 자면서도 헛소리를 하며 놀래서 깨곤 한다. 관광이라고 보내주는 것이 고맙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도 풀겸 여행을 떠났던 박효숙은 그 여행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선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딸을 원망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 종일 짜여진 일정에 끌려다니다시피 한 여행이다.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배우는 형편이 없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박효숙은 날벼락을 당한다. 그 방에는 딸네 가족들은 오간데 없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사를 갔다는 것이다. 어디로 이사를 간 것인지 박효숙은 알 길이 없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달랑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가진 옷도 아무것도 없다. 박효숙은 몸도 마음도 덜덜 떨면서 거리를 헤매이며 딸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딸이나 사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공원에서 잠을 자다 발길질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침세례를 당하기도 한다. 박효숙은 수없이 순영을 생각하며 전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끝내는 전화조차 할 수가 없다. 미주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박효숙이다. 자신의 배를 빌어서 나온 딸이다. 그런 딸에게 버림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박효숙은 지옥을 생각한다. 어린 것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것도 심한 병에 걸린 자식을 버린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으면서 지옥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운다. 그 어린 자식의 마음에 피멍보다 더한 아픔을 주었던 어미였다. 그런 자식에게 자신은 또 무엇을 했던가? 박효숙은 지옥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울면서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든 박효숙은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길에서 쓰러진다. 그 모습을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데리고 간다. 박효숙은 그래도 순영을 생각하며 순영의 집 전화번호를 말한다. 그렇게 박효숙은 순영에 의해 구출을 받게 된다.
순영은 몇 번이고 잠을 자다 박효숙의 방으로 건너간다. 노인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하다. 어머님, 무섭은 꿈을 꾸셨는가요? 애미야, 내가 잘할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 나, 지는 그런 짓을 못합니다. 안심하시고 푹 주무시소. 순영은 박효숙의 이불을 다독여준다. 박효숙은 순영의 손을 잡고 나서 잠이 든다. 그렇게 박효숙은 며칠을 고생을 하고 나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간다. 안정을 찾자 박효숙은 집안일을 맡고 나선다. 어머님, 아직은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이제는 몸이 아픈 곳이 없다. 내가 무슨 염치로 가만히 앉아서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있겠니? 그리고 무엇보다 애미가 건강해야만 나도 편안히 살 것이 아니냐? 이제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 애미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 나, 그리만 해주신다면 지도 좋지에. 박효숙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순영에게 먹인다. 이제 당신의 입맛보다는 순영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 주말에 내려온 종현이를 얼싸안고 반가움을 표시한다. 종현이 역시 이미 전화로 모든 사정을 듣고 알고 있었다. 할머니,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혼자 적적하시고 쓸쓸하신데 이렇게 할머니가 다시 오셨으니 정말 좋습니다. 종현아, 이 할머니가 참으로 우리 종현이를 마음 아프게 했다. 용서를 해다오. 박효숙은 진심으로 종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나타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